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일찍 받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려성으로 인해서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그때 받아야 될 아이들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들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 몸에 관심을 갖거나 딸 같은 경우는 아빠 몸에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성교육 시작할 때. 네, 굉장히 난감해하고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자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때쯤 되면 그냥 조용히 못 본 척하고 문을 닫아주는 부모님도 있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그 행동을 봤을 때 이제 문제는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 등짝을 한 대 때리는 부모님이 있어요. 혼을 나면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주머니를 채워주는 채널 주머니입니다. 아, 이거 주제 너무 좋고 필요한데 왜 하필 MC가 저일까? 이제 이거 다른 MC분 모시고 하면 안 될까 할 정도로 내 입에서 얘기하자니 뭔가 좀 쑥스럽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오늘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TV에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성애 선생님 다 기억할 겁니다. 저희 또래 세대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명이 구성애 아우성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교육 전문기관 푸른 아우성의 이충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구성애 선생님이 설립한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을 위하여 아우성의 정식 명칭은 푸른 아우성이거든요. 푸른 아우성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충민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성 상담하고 성교육하면서 구성애 선생님 다음으로 아우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구성애 선생님 강의를 본 게 11살, 뭐 13살 요 이때 TV에서 나와서 칠판으로도 강의하시고 네. 그러셨거든요. 전 대표님 나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예, 그러고 있었다가 그 뒤부터는 TV에서 성교육 하시는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한 스타가 안 나왔던 거죠. 왜 TV에 많이 안 나왔다 생각하세요? 이제 성교육을 하는 컨텐츠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구성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이콘처럼 대표되는 것들보다는 지금은 되게 많이 만들어진 다양성이 좀 생긴 거죠. 아, 그만큼 이제 더 널리 이제 돼서 네. 다양한 이제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 시대의 센세이셔널한 어떤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셨다면 지금은 다양한 성교육 방식들이 이제 뭐 어떤 교육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입사는 언제 하신 겁니까? 저는 2011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 네, 꽤나 오래됐네요. 그러면 입사하셔서 어떻게 대표가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다들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구성애 선생님을 TV로 봤어요. TV로 이렇게 보다가 선생님이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약간 성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많을 때였는데 TV에서 괜찮다.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그때 정말 많은 위안이 됐었거든요. 그때 성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한 첫 사람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봤던 사람 중에서 맞아요. 진짜 이제 뭐 청소 있고 음란물도 막 이렇게 시청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토대로 성에 대해서 양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에 저의 어떤 불안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안정감 이렇게 좀 느껴보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원래 이렇게 성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전공이 다른 거였어요. 전공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요. 네. 전공하고 웹툰도 그리고 네. 유튜브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외면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성 테마파크를 기획을 맡아가지고 2009년도쯤에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 전이니까요. 헤이리 마을에 거기죠. 어린이 성교육 테마파크라는 것들을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성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좀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성화돼 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찾아야겠다라는 계기로 구성애 선생님을 만났는데 좀 정말 연예인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걸 계기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보고 이제 그대는 성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 비슷해. 네, 그래서 근데 많이 오인도 받습니다. 제가 아들인 걸로. 저 지금 그 질문 하려고 네, 했거든요. 느낌이. 네, 얼마 전에 구 선생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예. 신랑을 저로 다 착각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외관으로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이 내면에 대한 굉장한 갈구함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걸 채울 수 있는 성을 한번 공부해봐라. 예. 그런 의미였었고, 그때 제가 이제 많은 진짜 자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전 센세이셨다는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꿔준 사람이 딱 2명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구성애 선생님이랑 게임계의 이묘한 선수. 네, 맞습니다. 게임은 나쁜 거야 해서 네. 아니야라고 네. 바꿔준 사람이 이묘한 선수였고, 그쵸. 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무서운 거 피해야 되는 거 막 좀 이런 어둠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양지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분이 구성애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성교육이 그 전과 후로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이제 구 선생님 이후에 지금 요즘 성교육이라고 하는 성교육 방식들을 예. 좀 보면 사실 이제 성에 대한 교육, 이제 지식 정보 전달은 아이들이 요즘 뭐 AI 디지털 시대인데요. 정보를 얻고자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강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관계, 인간의 관계성을 이렇게 맺어가는 요즘의 성교육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도 또 그 환경 안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그래서 이 성교육의 핵심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누가 할 거냐?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라면, 그랬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그런 효과적으로 할 때 그런 관계적인 영향들을 가장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성으로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자녀 성교육의 트렌드는 부모 교육을 먼저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네. 그게 제일 맞고, 그냥 아이들은 부모님 보고 자라고 가까운 거 보고 계속 보고 자라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부모님들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가 6살인데 가끔씩 이제 돌발 질문을 할 때마다 저도 이제 뜨끔뜨끔 놀라는데 저도 나름 그래도 교육계 있었던 사람이 생각했는데도 이 분야는 제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질문지도 주셨잖아요. 여기 제가 체크리스트도 전달 드렸는데 예.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대표님? 질문 하나하나마다 대답하기가 이렇게 난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답을 A다 B다를 선택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도 되게 당혹스러운.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있는 이 질문지는 아니거든요.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테스트. 네. 한번 불러주시죠. 요 질문지는요, 제가 파일로 이제 같이 올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같이 난감해 보세요. 이게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성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부모들한테 직접 질문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성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저는 그냥 정말 그랬어요. 그냥 남성, 여성, 성 구분이 먼저 떠올랐어요. 네. 예. 보통은 다들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네, 성에 대한 구분, 남녀 차이, 뭐 이런 대답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연상될 때는 나한테 영향을 줬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상되고 상상되는 것들 때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매달 리서치하고 서베이하는 것들 보면 너희들 성하면 뭐가 떠오르니 하면 아이들이 벌써 웃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하면은 남성 여성으로 하는데 이거 영어로 말하면 네. 애들 바로 웃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표현 자체로 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나 행위 중심으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쵸, 행동으로 생각하겠죠. 네. 애들은 본 그 그림 장면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은 그런 거다라고 만들어진 것들을 확장시켜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부모들은 그러면 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뭐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제 내 자녀에게는 성을 교육하라고 하니 막상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가, 이걸 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진짜 이 정도의 구분 정도만 알고 있다라면 이제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속마음과 자녀가 물어봤을 때 해야 되는 말과 네.
이게 다르니까 여기서 네. 되게 힘든 거예요. 네. 예. 아마 두 번째를 이어가면 더 저 당황되고.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할 테니까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네. 평범하게 대답할 테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자, 평범하게 네. 얘기할 겁니다. 자, 예. 두 번째가 자녀. 이제 예. 아이가 예. 아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성관계 해봤어?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저 속마음 말해도 됩니까? 네. 귀찮아. 귀찮아. 네. 아 근데 이제 이렇겠죠. 해봤다 해야 되겠죠. 여기서 뭐 안 어. 했다고 하면 내가 왜 태어났어? 이제 이상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옛날 엄마들이 하는 말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갑자기 뭐 뱃속에서 열려서 갑자기 나왔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회피죠. 예. 이 질문에 아이가 이 성관계는 또 어떻게 알아서 이런 걸 또 질문을 해. 그리고 막 대답해 주는 게 뻘쭘하고 그 안에서 그 분위기가 부모가 또 견뎌내기가 힘든. 만약에 진짜 전 그런다 그러면 바로 숙제했어라고 물어볼 거예요. 숙제했어. 네. 그래서 말 돌리기죠. 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분위기.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완전히 땡큐거든요. 정말 교육의 찬스예요. 그렇죠. 어디 성교육을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근데 이제 야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제 아빠랑은 이런 대화 전혀 못하겠구나. 아이들 속으로. 근데 많은 집들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체크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고, 네, 이제 회피가 아니라 부모가 이런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 얼마든지 물어봐. 그래, 그러네. 아빠도 잘 모르긴 한데 야 그런 질문 잘했어.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질문은 내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네, 이거는 부모랑 하는 게 아닌가 하면 대체제를 찾죠. 그럼 친구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안 나오겠죠. 네,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바로 AI나 유튜브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외적인 데에서 찾게 되면 먼저 만나는 게 이제 자극적인 성들의 정보들을 얻죠. 그러니까 앞서서 성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런 정보들을 먼저 얻으니까요. 저는 정말 다행히 저희 집에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야, 백과사전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친구들이 아, 그래도 네, 백과사전이 의미를 먼저 알 수 있는. 먼저 네. 이게 베이스가 돼 있었습니다. 네, 뭐 성품 성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음. 정말로 아빠한테 아들이 물어봤던 거를 너무 당황해서 아빠가 안 해봤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20만 리트윗이 될 정도로 아빠가 안 해봤어. 뭐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신 분이 안 해봤어로 퉁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죠.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부모랑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면 그 아이의 야. 여친이나 남친 이야기는 절대로 들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단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저 질문을 받아주느냐의 자세와 태도가 근데 중요하다. 보통 이 질문할 때는 애들 자체가 사춘기 이전에 되게 어릴 때 얘기하는 네, 거니까 이제 어릴 때 가치가 확립할 때 진짜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런 질문이 오면 아까 대표님께서 찾아본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해줘도 됩니다. 저학년이나 유아아이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또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성교육 책들 같이 읽어보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표현한 언어적인 표현들을 그냥 부모가 찾아볼까? 이 성이 이런 거네. 하고 이렇게 뭐 남녀의 구별 차이로 표현해줘도 그 연령대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성교육을 일찍 받으면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좀 최대한 스마트폰처럼 뒤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러다가 너무 또 늦게 가르쳐 주면 이미 친구들한테 잘못 배워버릴 것 같고 너무 빨리 알려주자니 그것도 또 그렇고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네. 이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일찍 받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알려줘가지고 아이가 더 찾아보면 어떡하나. 근데 아이들에게 먼저 그 성에 대한 첫 느낌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평생의 성 의식에 뭐가 먼저 선점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을 배운다기보다 이런 제대로 부모님한테 듣거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의 그 의식 안에는 성에 대해서 바른 어떤 의식들이 좀 자리 잡혀요. 일찍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거랑 좀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우려성으로 인해서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그때 받아야 될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들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려보다는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이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번째는 네. 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성장이 더딘 것이 아닐까 생각한 적 있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예, 네. 아니다라고 해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요. 아 선생님 저희 아이는 아직 어려가지고요. 이렇게 같은 또래긴 한데 교육할 때 요거 성관계 얘기는 좀 빼주시고요. 뭐 아우 이런 거 뭐 관련된 것도 좀 빼주시고요. 좀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있어요. 예.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네. 부모님이 알고 있는 아이와 또래 친구들하고 있는 그 또래 관계 안에서의 아이가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더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아이 그 또래 문화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하고는 아이가 어떤 대화들을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요 그룹 안에 또는 친구 교우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교육을 시키는 시기로 보시면 좋겠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자녀를 시킬 때 부모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예. 아, 네. 대표님은 이렇게 아이를 씻겨줄 때 어떻게? 그게 뭐 아이만 시킬 때도 있고 그냥 네네. 같이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예,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뭐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네네. 때는 또 해야 되니까 아니면 저도 오늘 샤워해야 되는 날 얘가 같이 빨리 하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는 그냥 엄마랑 보내기도 하고 네. 예, 이거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셨죠. 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막 어느 순간 아이가 아빠 를 이렇게 골똘히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아빠 뭐 왜 그러면 목욕탕 같은데 이제 아빠랑 같이 가면 아빠 저 아저씨 이상해 저기가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 엄마 몸에 관심을 갖거나 또 딸 같은 경우는 또 아빠 몸에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성교육 시작해야 될 때.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목욕을 분리시켜야 되나? 아, 네, 아니면 아이를 씻길 때 내가 다 갖춰 입고 가야 되나? 저는 아들이니까 별 생각 안 썼는데 딸이면 진짜 네, 고민되겠죠.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네. 아들이 그런 질문들이 많아지면은 조금 불편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저희가 그 시기를 이런 분리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해요. 경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한 유아 시기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저희는 10살 전까지는 분리시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적인 호기심과 질문들이 많아지면 부모의 몸을 보고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갖춰 입거나 가려주거나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네. 어린 자녀가 자기 전에 땀을 흘리며 자기 몸을 만지고 있다면 요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요정 되면 이제 애들 초등학생 좀 되겠죠. 네. 아직은 아니긴 한데 교육을 이제는 좀 이유를 물어보고 이제는 이제 이건 교육을 들어가야 되겠다. 때를 넘겨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골든 타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난감해하고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아이들 자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때쯤 되면 그냥 조용히 못 본 척하고 문을 닫아주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경우이죠. 이제 아이들이 태아들도 자기 사기를 만지면서 기분 좋은 것들을 알아요. 기도 되고 만지면서 기분 좋은 것들 알고 심지어는 이렇게 다리가 탯줄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면 사기를 빨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3D 카메라에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 행동들을 한다. 감각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나서 고 태아기 때 하던 행동들을 복귀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감각적으로 피가 몰리면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몸을 만지면서 좋은 감각을 찾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봤을 때 이제 문제는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네, 그랬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 등짝을 한 대 때리는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 행동이 딱 저지되는 순간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를 만지고 있었는데 혼을 나면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정성이 한 번에 이렇게 고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집착적으로 해요. 하지 말라니까. 네, 아까 전 대표님이 문을 닫고 살며시 그거를 못 본 척한다는 거는 그 아이가 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끝났을 때 이제 행동 방침을 알려주는 건데 제지당하면요 또는 이렇게 혼을 나면 아이들이 더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유아기 때 또 저학년 때 아이들의 행동이 났을 때 부모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네, 일단 이유를 묻는다고 하셔가지고 왜 이유를 물어보셨을까요? 이거 왜 했니? 네, 중요한 게 예. 부모가 그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저게 불편해. 아.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치.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면해 주는지를 나와주는 거죠. 아빠 여기 코 가려워요 하면 일로 와 아빠 긁어줄게 이렇게 긁어주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손을 팍팍 긁고 있습니다. 예. 가려워 막 에이 땡 여기 막 방울뱀 다 나오. 거기다 손 넣는 거 아니야 만지지 마. 어렸을 때 야. 부모들도 예. 아마 이렇게 제지를 당했을 거예요. 아. 코 긁는 거와 손 긁는 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 인식이 투영되는 순간 아이들의 행동도 그걸로 인해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려요. 아, 질문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성 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성 친구 집안을 좀 조사해 볼 것 같아요. 이제 자녀의 책상에서 콘돔이 나왔다면 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좀 약간 쓰다 남은 콘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멘붕 올 것 같아요. 네, 중학생 이상 자녀는 음란물 소위 말하는 야동 예. 몰래 보면서 다 그렇게 크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 부모가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희 또래